다이소에는 아직 고불소 치약이 판매가 안 되고 있고 일반적인 치약 불소 기준인 1000ppm 치약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위에 언급되었던 SLS 프리 제품은 2080 닥터 클리닉 시리니 치약과 덴트릭스 제품 2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정이 알고 싶다. 교알TV 교정과 전문의 형재영입니다. 요즘 다이소에 가보면 생활용품부터 화장품, 영양제까지 정말 없는 게 없습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다이소에서 필요한 걸 한 번에 쇼핑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구강용품도 예외가 아닌데 칫솔, 치약, 가글부터 칫솔 살균기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말 궁금한 건 과연 이 제품들이 정말 효과가 좋을지, 전문가가 보기에도 써도 괜찮을지, 그리고 수많은 제품 중에서 정말 내게 필요한 것, 내가 사용해야 하는 건 어떤 건지 등의 의문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구강용품들을 직접 살펴보고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좋은지, 어떤 제품은 괜찮고 어떤 제품은 주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칫솔은 기본적으로 치아 표면의 플라그를 기계적으로 제거하는 가장 필수적인 도구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상품의 종류가 너무 많고 추천하는 제품도 다양합니다. 사실 단순히 광고나 디자인만 보고 칫솔을 선택하는 건 다소 아쉬운 선택이라 생각됩니다. 사람마다 치아 형태도 다르고 배열된 상황, 잇몸 상태, 구강 환경뿐만 아니라 칫솔질 하는 횟수나 시간, 칫솔을 누르는 강도나 방법도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개인 특성에 맞는 칫솔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칫솔 머리의 크기를 보면 큰 거보다는 작은 머리가 뒤쪽까지 잘 들어가고 조작이 편리할 수도 있고 세밀한 부분까지 세척이 가능합니다. 물론 닦이는 면적이 작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한 문제가 있지만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열심히 칫솔질을 해보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작은 머리의 칫솔모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칫솔모의 굵기와 강도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애매한 문제인데 한때 초미세모, 초극세모라 불리는 아주 얇은 칫솔이 광고되는 걸 많이 본 적이 있는데 이게 항상 좋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치주 질환이라 불리는 잇몸이 많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치아와 잇몸 사이 공간을 자극하고 잇몸에 상처가 덜 나게 한다는 장점 때문에 가볍게 잇몸을 마사지하듯이 칫솔질을 하는데 유리하긴 하지만 반대로 원래 칫솔의 기본적인 역할인 치아에 붙은 세균막을 제거하는 데는 분명 부족합니다. 물론 칫솔질 하는 힘이 세서 얇은 미세모로도 세균막을 다 날려버릴 수 있다면 상관없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건 단단한 모로 치아 씹히는 부분을 칫솔질하고 잇몸에 닿는 부분을 할 때는 미세모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수 있으나 그렇게까지 나눠서 하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일반모, 기본을 사용하기를 권장드리고 충치 문제가 원래 많았던 분들은 조금은 단단한 모를 사용하고 치주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부드러운 모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는 칫솔모의 배열, 모양도 다양하게 있는데 흔히 볼 수 있는 평행 배열은 가장 기본적이고 누구나 무난하게 사용 가능하고 계단식 배열은 뒤쪽 치아의 깊은 곳과 치열이 고르지 않은 부분을 청소할 때 유리할 수 있습니다. X자로 배열된 칫솔모는 치아와 치아 사이에 세정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네 번째로 칫솔 손잡이는 미끄럽지 않게 조작하기 쉽게 만들어져야 하는데 보통은 얇은 것보다는 두꺼운 게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칫솔을 사용하는가 보다는 한두 달이 지났을 때 칫솔모가 휘어지면 바꾸시기를 권장드리며 두 달이 지났는데도 칫솔모가 그대로라면 내가 너무 약하게 칫솔질을 하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다이소에 가보면 제품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적인 크기의 칫솔이 대다수지만
엄청나게 큰 왕타 칫솔, 닥터 롱 칫솔부터 슬림 헤드 칫솔까지 종류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위에도 언급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슬림 헤드 칫솔을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리는데, 칫솔 자체의 크기가 작아야 미세한 틈까지 세척하는 데 용이합니다. 추가적으로 눈에 띄었던 건 어금니 칫솔인데, 엔드터프트, 천단 칫솔이라고도 불리는 제품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제품을 꼭 사용해 보셨으면 하는데, 작고 뾰족한 모양이기 때문에 일반 칫솔이 닿기 어려운 사각지대 구석진 부위를 닦는데 아주 유리합니다. 기본적인 칫솔질 후에 추가로 사용하시는 거고, 필요한 부분만 이 칫솔을 사용하면 되는데, 사랑니 쪽 치아의 맨 뒷부분과 치아 사이의 공간, 임플란트나 보철물 경계 부분, 교정장치 주변이나 앞니의 안쪽, 치열이 겹친 부분 중에서 칫솔모가 닿지 않는 뒷부분을 선택적으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불소가 얼마나 함유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라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어린이에게는 불소 함유량이 없는 것부터 저불소 치약이라 불리는 400ppm 정도의 불소 치약을 사용하게 되고, 이후에 성인들이 보통 사용하고 시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치약이 1000ppm 불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특징적으로 고불소 치약이라 불리는 1500ppm 미만의 치약도 많이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다이소에는 고불소가 판매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치과 의사에게 불소 치약을 추천하라고 하면 아마도 대부분 그냥 높은 거 쓰는 게 좋다고 설명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치약을 선택할 때 환자분들이 선택하는 결정적인 부분은 아마도 칫솔질 할 때 느껴지는 맛과 향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너무 매운 느낌이 드는 걸 싫어하는 분들도 있고, 싸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치약 맛을 결정하는 주된 요소는 불소보다는 같이 첨가하는 향료와 감미료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0이든 1450이든 실제 불소 함유량은 아주 소량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맛의 차이는 사실상 없습니다. 제조사에서 보통은 치약의 싸한 느낌을 위해서 강한 민트 향을 넣기 때문에 그로 인해 소비자가 그 향을 인지하게 되는 문제입니다. 보통 불소는 매운맛이 아닌 쓴맛과 금속성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불소 함유량이 높다고 매울까봐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이런저런 제품을 경험해보고 본인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치약을 고르다 보면 불소 말고도 충치 예방이나 잇몸 건강, 미백, 시린이 완화와 같은 기능성 목적이 나눠져 있는 것을 흔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치약 성분에 조금씩 변화를 줘서 판매하는 것인데,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맞게 구매하시면 됩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충치 예방은 보통 불소가 1000ppm 이상이고 연마제 성분이 큽니다. 치아에 붙은 세균막이나 치아의 표면을 매끈하게 해야 충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연마제를 많이 넣고 만들게 됩니다. 잇몸 건강 치약은 박테리아를 잠재우는 약간의 성분을 넣어서 잇몸의 염증과 출혈을 줄여줍니다. 보통 함염, 항균, 진정에 도움이 되는 클로르헥시딘과 같은 물질들을 포함하게 되는데, 잇몸 자극을 줄이기 위해서 계면 활성제도 줄이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 치약보다는 거품도 덜 나게 되고 양치 후에 상쾌함이나 청량감은 줄어들겠지만 입안이 안정화되고 진정된 느낌이 들게 됩니다. 이 밖에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미백 치약은 과산화 수소수를 포함하고 연마 성분을 좀 더 높여서 치아를 하얗게 만들려는데 좀 더 집중한 치약이지만, 과도하게 사용하시면 치아가 시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리니 치약은 말 그대로 치아의 시림 증상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찬 음식이나 뜨거운 음식에 대한 민감도를 낮춰줍니다. 칼륨염과 같은 성분을 집어넣어서 치아의 신경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취를 케어해주는 기능성 치약이 있는데, 구취의 원인이 되는 휘발성 황화합물을 줄여줄 수 있는 아연 화합물을 성분에 포함시켜서 만들게 됩니다. 치약의 성분 중에서 또 하나 인지하시면 좋은 부분은 SLS라 불리우는 라우릴 황산 나트륨이라는 계면 활성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치약들은 대부분 2% 미만 정도로 이 성분을 포함해서 치약을 만드는데 치약의 거품이 잘 나게 하고 잘 펴지게도 만들고 경제적이면서 효율적인 세척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는 구강 정막을 자극할 수도 있고 양치를 하고 나서 음식을 먹으면 맛이 이상하게 느껴지게 하는 성분입니다. 구토를 유발할 수도 있고 입안을 건조하게 하기도 하기 때문에 구내염과 입술 갈라짐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입안이 예민하시거나 구내염이 많이 생기시는 환자분들은 SLS 프리 무계면 활성제 제품을 찾아서 사용하시는 게 좋은데, 물론 거품이 잘 안 나서 양치하시는 게 어렵겠지만 올바른 칫솔질을 한다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이소에는 아직 고불소 치약이 판매가 안 되고 있고 일반적인 치약 불소 기준인 1000ppm 치약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위에 언급되었던 SLS 프리 제품은 2080 닥터 클리닉 시리니 치약과 덴트릭스 제품 2개가 있습니다. 그 밖에 잇몸, 미백, 구취 치약들의 성분은 일반적인 범주 내에서 적절한 성분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필요로 하는 기능성 부분과 일치하는 치약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다이소 제품도 훌륭한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다이소 구강용품은 가격 대비 훌륭한 입문용 보조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제품보다는 올바른 사용법과 꾸준한 관리 습관입니다. 치과의사로서 강조하고 싶은 건 어떤 도구를 쓰든 정기적인 치과 검진과 올바른 칫솔질 습관이 기본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이나 추가로 알고 싶은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